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군의 인도네시아 병원을 공격하고 나선 것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네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은 20일 오후 영상 성명을 통해 인도네시아는 가자지구의 인도네시아 병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다수의 민간인이 사망한 것을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장관은 이번 공격이 국제인도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모든 국가, 특히 이스라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잔악한 행동을 중단하도록 모든 영향력과 능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가자지구 인도네시아 병원을 운영하는 인도네시아 자원봉사단체 의료긴급구조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스라엘의 공격이 지하벙커가 아닌 병원 건물 고층을 겨냥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의료긴급구조위는 현재 병원에는 3명의 인도네시아인 자원봉사자가 일하고 있다며 병원 내 통신망 두절로 열흘째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자원봉사자는 다른 인도네시아인들이 가자지구에서 탈출하는 상황 속에서도 병원에 남아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으며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이들과 병원의 상황을 알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부 인도네시아 병원을 공습한 뒤 병원 주변에 탱크와 장갑차 수십 대를 배치해 포위한 상태입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인도네시아 병원에는 환자 600명과 의료진 200명, 피난민 2,000명이 머물러 있었지만 전날 병원에 포탄이 떨어지면서 환자와 의료진 포함 1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 도착한 미얀마 출신 로힝야족 난민의 수가 1,000명을 초과함에 따라 인도네시아 내 무슬림 단체와 인권단체들은 정부에게 더욱 적극적인 난민 수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CNN 인도네시아 보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약 200여 명의 로힝야족 난민을 태운 목선이 아체주 해변에 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약 2,000km 떨어진 방글라데시 난민촌 콕스바자르에서 출발하여 보름 동안 항해한 끝에 아체주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들의 난민 대피소 진입을 막았고 대신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허락하면서 음식과 물을 제공했습니다. 아체주 정부에 따르면 지난 8일 동안 1,000명이 넘는 로힝야족 난민들이 배 6척을 이용해 아체주에 도착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체주 정부와 현지 주민들은 더 이상의 난민 수용에 반대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사회에서는 난민들이 배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막거나 해변에 묶어놓는 등의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 역시 UN 난민협약에 서명하지 않았다며 난민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무슬림 단체와 인권단체들은 정부에게 더욱 적극적인 로힝야족 난민 정책을 수립하고 이들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인 콘트라스는 아체주가 특별자치주라는 이유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현 상황을 방관하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이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내놓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울레마 협의회 아체주 의장인 파이살 알리는 지역 주민들이 로힝야족을 받아들여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며 중앙정부도 로힝야족 난민을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제시하고 아체 정부를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로힝야족 대다수가 무슬림이라서 이슬람 단체의 이러한 입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제 엠네스티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보편적 인도주의 의무를 이행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엠네스티 인도네시아의 우스만 하미드 사무국장은 인도네시아가 UN 난민 협약에 서명하지는 않았지만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에 관한 협약에 서명했다며 협약에 따라 정부는 해안 주변 해상에서 조난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 세계 인구 4위인 인도네시아의 공식 언어인 인도네시아어가 유네스코 총회의 10번째 공식 언어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언론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42차 유네스코 총회 본회의에서 인도네시아어를 10번째 공식 언어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이번 결정으로 인도네시아어를 유네스코 총회 언어로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유네스코 총회 문서도 인도네시아어로 발행될 것이라며 이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유네스코는 현재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 등 6개의 UN 공식 언어를 실무 언어로 그리고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힌디어 등 3개의 언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총회 규칙에 따르면 총회의 모든 작업 문서는 6개의 실무 언어로 번역되어 발행되어야 합니다. 반면 공식 언어로는 유네스코 헌법과 유네스코의 법적 지위에 관한 회의의 모든 결정 사항을 번역할 수 있으며 대표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타 중요한 문서를 공식 언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이번 결정을 설명하면서 인도네시아어가 1945년부터 공용어로 지정된 이후로 약 18,000개의 섬에 퍼져 있는 718개의 민족 간의 원활한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고 현재 2억 7,5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며 잘 정립된 어휘, 문법, 철자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인도네시아어가 유네스코 총회 공식 언어로 인정받게 되면 공평한 정보 보급을 보장하고 포용성을 증진하며 언어와 문학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감상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어는 오스트로네시아어족 말레이 폴리네시아어파에 속하는 언어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에서 사용하는 말레이어와 유사하여 의사소통이 거의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이번 달엔 기준 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지난 23일 중앙은행은 통화정책회의를 개최하고 7일물 역환매 채권 금리를 기존의 6.0%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페리 와르지오 중앙은행 총재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 국내 식품 가격, 루피아 환율 등의 위험 요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현재 금리 수준이 물가를 통제하는 데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연 2.56%로 중앙은행의 목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참고로 중앙은행은 코로나 대유행 이후 상승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6개월 동안 연속해서 금리를 인상, 3.5%에서 5.75%까지 기준금리를 올린 바 있습니다. 이후 물가가 안정되자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총 8개월 동안 금리를 동결했지만 루피아 환율이 달러 대비 상승하자 지난달에는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6.0%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로 인해 1달러당 16,000루피아에 육박하던 환율은 현재 1달러당 15,500루피아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중앙은행의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은 금융시장의 예상과 대체로 일치했습니다. 블룸버그가 이번 통화 정책회의를 앞두고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31명의 이코노미스트 중 25명이 금리 동결을, 6명이 금리 인상을 예상했습니다. 한편 와르지오 총재는 인도네시아 경제가 국내 소비와 투자에 힘입어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전망치인 4.5에서 5.3%에 도달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성장세가 올해보다 더욱 강해지며 물가 상승률도 1.5에서 3.5%로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부패척결위원회 위원장이 부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지난 23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자카르타 경찰청의 특수범죄 담당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피를리 바후리 부패척결위원회 위원장이 부패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부패척결위원회 위원장이 범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은 처음입니다. 바후리 위원장은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농업부 장관을 역임했던 샤후를 야신 림포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바후리 위원장 관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74억 루피아 상당의 외환거래 문서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이 위원장을 체포할 계획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법 절차를 존중한다고 말하며 바후리 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조사를 지지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체포된 림포 전 장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패척결위원회는 림포 전 장관이 부처 공무원들로부터 승진이나 각종 프로젝트 참여 대가로 뇌물을 받았으며 농업부 관련 프로젝트를 수주한 민간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그를 체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림포 전 장관이 받은 돈 중 일부가 바후리 위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바후리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금품 갈취나 뇌물 수수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부인하였습니다. 한편 부패척결위원회는 인도네시아에서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의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정부기관입니다. 특히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부패 사건을 조사하고 기소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기관 설립 후 많은 고위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조사받거나 기소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최대 관광지인 발리에서 댕기열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볼바키아 박테리아 감염 모기가 대량 방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포스트 등에 따르면 발리 정부는 비영리 단체인 세계모기 프로그램과 협력하여 볼바키아 박테리아에 감염된 모기알 2억 개를 방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볼바키아 박테리아는 댕기열, 지카, 치쿤구니아 바이러스, 말라리아 등과 경쟁하여 이들 바이러스의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13만 명 이상의 댕기열 환자가 발생하였고 1135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올해도 10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6만 9천 명의 댕기열 환자가 보고되었으며 약 500명이 사망하였습니다. 하지만 발리 주민들은 모기 개체수의 급증으로 인해 관광객이 불편을 느끼고 이로 인한 관광 수입 감소를 우려하여 볼바키아 박테리아에 감염된 모기의 대량 방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볼바키아 박테리아에 감염된 모기가 댕기열은 전파하지 않더라도 지카나 일본뇌염 등 다른 모기 관련 질병을 전파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볼바키아 모기의 안전성이 검증됐다고 강조합니다. 가자마다 대학교 열대질병센터의 마흐마드 박사는 볼바키아 모기 덕분에 댕기열 환자가 77% 감소하였으며 실험 지역의 모기 개체수도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며 세계보건기구도 2021년부터 댕기열 억제를 위해 볼바키아 모기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7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과 싱가포르 통화감독청은 양국에서 사용 가능한 QR코드 결제의 정식 운용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여행자들의 결제 편의성이 증가하고 중소형세 사업자들의 상권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가 간 QR코드 결제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가맹국 간의 상호 결제를 강화하기 위한 일환입니다. 페리 와르지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총재와 라비 메논 싱가포르 통화감독청장이 이날 QR코드 결제의 정식 운용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도네시아 전자결제 시스템 통일 규격인 QR코드 인도네시아 스탠다드와 싱가포르 전자결제 시스템인 네스QR의 제휴를 통해 소비자들은 양국 내 가맹점에서 게시한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결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올 상반기에만 인도네시아에서 싱가포르를 방문한 여행자가 약 110만 명, 반대로 싱가포르에서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여행자가 약 60만 명에 달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과 싱가포르 통화감독청은 QR코드 결제 협력뿐만 아니라 무역과 투자 등에서의 양국 간 거래에서 현지 통화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의향서에도 서명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에 체결된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이며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양국은 이를 통해 사업자들의 환율 리스크와 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